당신은 지금 몇 명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연락처가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사람들을 잘못 대한 걸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은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진실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쇼펜하우어는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22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30살에 그는 첫 주요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했습니다. 학생들이 헤겔 대신 자신의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교 모임을 피하고 대학도 그만두고 오직 자신의 푸들 강아지 한 마리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독 속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이 나왔습니다. 40살이 넘어서 쓴 여록과 보유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어서야 세상은 비로소 그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보다 잘 설명한 비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실망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외로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딜레마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찔려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붙고 또 떨어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이 더 아픕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 서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친구는 나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고.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일 것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먼저라는 것을. 그들도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까지 짊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구분합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아서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 그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무시할 때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 세상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고독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날에도 평온하십시오. 집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친목회도 나가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체력의 한계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매년 연락하지만 딱히 친하지 않은 사람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명이면 충분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두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한 명이 그저 시간을 때우는 10명보다 낫습니다. 넷째,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 동료. 하지만 이제 많은 역할들이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마저 먼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역할 뒤에 숨어있던 본래의 당신을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쇼펜하우어는 매일 이 질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갈등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논쟁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쟁은 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에너지만 소진하고 끝납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듭니다. 자식들의 무례함, 이웃의 무신경함, 친구들의 이기심.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관계만 상합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만 화가 나고 지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모든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해겔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논쟁을 멈췄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감사할 줄 아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감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붙잡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주는 것,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시간도 관심도 사랑도.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풍부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철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때도 그에게는 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세계를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책이어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고 정원 가꾸기여도 좋고 그림 그리기여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그 세계는 당신이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의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60이 넘어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여전히 고독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72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그 작은 아파트에서 그의 푸들 강아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의 철학에 감동받은 사람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얕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연락처를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 없이, 미안함 없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에 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 시간들이 당신을 채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리고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증명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사회적 의무에서, 쓸데없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아침의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주름살도, 당신의 백발도,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고독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